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도내 언론 4사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주시 갑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여야 모두 당내 후보들끼리 오차 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인호 기자가 제주시 갑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현 국회의원 29%, 민주당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26%, 국민의힘 김영진 전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 11%, 국민의힘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 9%, 민주당 문윤택 대통령 후보 이재명 메시지 특보 5% 순이었습니다.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19%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문대림 후보 31%, 송재호 후보 31%로 두 후보의 선호도가 같았습니다. 문윤택 후보는 5%였고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31%였습니다. 문대림 후보가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의 38%였고 50대와 애월, 추자, 한경, 한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송재호 후보가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의 42%였고 40대와 도두, 외도, 이호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누가 가장 나은지도 물어봤습니다. 장동훈 후보 21%, 김영진 후보 20%로 두 후보의 선호도가 비슷했습니다.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57%였습니다. 장동훈 후보가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5%였고 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김영진 후보가 낫다고 응답한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42%였고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5%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3%, 개혁미래당이 2% 순이었습니다. 없음과 모름, 무응답은 10%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60%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31%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시 갑선거구 18살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번에는 제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한규 의원이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가운데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30%에 달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을 지역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현 국회의원이 50%, 국민의힘 김승욱 전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이 16%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순화 제주시 을 위원장 3%, 진보당 송경남 제주도당 서비스연장 위원장이 1%, 없다 모름 무응답이 30%였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과 40대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은 읍면지역과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 4%, 그 외 다른 정당 3%, 개혁미래당 2%였고 없다 모름 무응답은 13%였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가 58%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32%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시의 선거구 18살 이상 성인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2명의 예비 후보가 나선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현역인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지만 국민의힘 예비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2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사이의 선호도는 팽팽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위성곤 현 국회의원이 37%로 가장 높았고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과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이 각각 20%, 없다와 모름, 무응답은 22%였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40대와 화이트 칼라에서 50% 안팎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은 70세 이상과 1차 산업 종사자에서, 이경용 전 도의원은 60대와 자영업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가상 대결도 물었습니다. 위성곤 의원과 고기철 전 청장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위성곤 후보가 43%, 고기철 후보가 34%로 근소하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밖에서 위성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의원과 이경용 전 도의원 대결에서는 위성곤 후보가 41%, 이경용 후보가 34%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6%, 개혁신당이 5%, 없다와 모름, 무응답이 16%를 보였습니다. 제주시 갑과 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섰지만 서귀포시는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서귀포시 선거구 18살 이상 성인 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방송되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제주 MBC 보도국 정치행정팀 기자들이 출연해 선거구별 여론조사 분석과 주요 쟁점, 총선 전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는 올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당장 이달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투표를 앞두고 도민 공감대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최종안을 권고한 지 20일 만에 기자회견을 연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지사는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최종 권고하였습니다. 도민의 뜻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최종안은 제주도 행정구역을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안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행정안전부와 이달부터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론 짓겠습니다. 주민투표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투표는 관련 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실시할 수 없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후 2026년 상반기까지 법률 정비와 사무 분배, 청사 배치 등 실행 절차를 마무리해 민선 9기의 새 행정체제가 출범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주민투표를 앞두고 도민 관심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얘기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도민사회의 설득과 충분한 정보 제공, 그리고 도민 공감대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오영훈 지사. 결국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실생활은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나아지는지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 안에서도 처음으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도내 한 휴양림 숙박시설에서 투숙객이 물렸는데 이 방에서 발견된 빈대만 7마리인데 휴양림은 방역 조치와 함께 임시 폐쇄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40여 명이 이용하는 제주의 한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방역복을 입은 업체 직원들이 소독약을 구석구석 뿌립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빈대 여러 마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투숙객분이 새벽 시간에 지금 잠자다가 좀 이렇게 따끔거림을 해서 불을 켜보니까 이 등하고 이 다리 쪽에 이렇게 벌레를 물려서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발진도 생기고. 서귀포 보건소는 현장에서 빈대 의심 물체를 수거했고 질병관리청을 통해 빈대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빈대가 발견된 숙박시설입니다. 이 방 안에 있던 침구류에서 빈대 여러 마리가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빈대만 7마리. 지난해 12월 모슬포항에 들어온 다른 지역 선적 어선에서 빈대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제주도 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빈대가 발견된 휴양림을 오는 8일까지 폐쇄하고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관 그 부서별로 해서 그 점검이라든지 소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가서 방역을 해줄 예정이고 가정용 살충제가 준비되어 있어서 필요하면 보건소를 통해서 이제 나누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심한 가려움과 피부 감염증,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이 필요한 반면 박멸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유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는 발견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 공천과 관련해 제주시 갑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선은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재호 국회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며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는 경선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선 투표를 실시하는데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합니다. 국민의힘 정은석 전 한국관광대 겸임교수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은석 전 교수는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데 금융 경제 전문가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서귀포시의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금융도시 조성과 억대 연봉 일자리 창출, 서귀포 공항공사 설립과 제주도청의 혁신도시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의 개표를 실습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다소 늦게 알게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선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제주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대는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해 오는 4월까지 교육부가 진행할 의대별 정원 배분 작업을 거쳐야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증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할 예정이며 현재 의대 정원이 40명인 제주대는 60명 더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55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우선 도입합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